시간별 통계 내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공정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또 판매 데이터라던가 이런 실적들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월별, 그래서 뭐 판매량이 어떻게 돼? 월별, 그래서 뭐 생산을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레포트들을 많이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월별로 보고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 데이터 통계내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는 우리가 오폐수 농도 및 제거량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시간별 통계라는 그 ECM을 여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요거 열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가장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일별 데이터이고 오폐수 농도, 그다음 오폐수 처리량, 오폐수 일 제거량, 그 다음에 이게 1년에 몇 주 차인지를 나타내는 이렇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날짜별로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부터 해서 쭉 내려보면 9월달까지 있는 1월부터 9월까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월별 요 각각의 통계를 농도와 그 오폐수 처리량, 일 제거량을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먼저 그 데이트 투 스트링이라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편집기 한번 쭉 보면서 이거는 날짜 형태를 문자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한번. 자,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수성창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보셨던 애들이 있을 거예요. D 날짜형, 그 다음에 R 실수형, I 정수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시마이너에서 제공하는 3가지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데이터 속에서 이제는 그 날짜가 이렇게 날짜라는 변수가 날짜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날짜를 파생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월만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월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시간 함수에 좀 더 편하게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실습하실 때 써보시고요. 저는 다시 오폐수 농도 및 제거량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그 월을 뽑아내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카피를 해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네, 깨끗한 판에서 할게요. 저희 복잡해가지고 저는. 자, 이 상태에서 오폐수 농도 및 제거량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 중에 연월일로 되어져 있는 이 날짜 중에 중간에 있는 이 월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 월을 가져오는 방법은 전처리의 파생 변수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 변수에서 여기다가 이름은 월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편집에서 제가 편집 도구를 보시면 이제 제가 날짜 함수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요 날짜 핸들링 하기가 기존에는 약간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시마이너는 그러니까 이건 핸들링 하는 게 조금 명시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어떤 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월만 뽑을 때는 여기에 months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날짜형을 주게 되면 그 날짜 중에 월만 또 뽑아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nth라는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 속에다가 요 지금 이거죠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밑에 가용 변수에서 날짜를 더블 클릭하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함수를 클릭해서 이렇게 오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아예 여러분들이 그 에디팅을 하셔서 이렇게 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형식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명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가로 이렇게 꼬부라지 이렇게 조금 중가로만 이렇게 둘러싸주면은 얘가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써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에디팅해서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onth를 해서 날짜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구문 검사 한번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해서 제가 월을 뽑았고요.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하려면 똑같이 화면 표시 가져다 놓고 연결해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아까 안 하고 취소를 했나 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저 에디팅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디팅을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날짜 눌러 써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하시면 이제는 실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월이 이렇게 해서 그 뽑혀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월별 이제 통계량을 내야 되는데, 자, 여기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우리가 그 통계학적으로 변수 형태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연속형하고 이산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뭔가를 그룹핑하고 이런 그 그룹핑되는 항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산형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은 보시면은 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수형으로 연속형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연속형을 이산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공하는 기능이 전처리의 형태 변경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변경 노드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 변수에서 형태 변경으로 연결을 하시고 형태 변경에서 연속형을 이산형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보기를 할까요? 자, 여기에 우리 노드 속성창에 데이터에서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연속형 된다, 이산형 된다 이렇게 토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산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태 변경 온 김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지금 모델링 과정이 아니어서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의미가 없긴 한데 변수 형태도 이 형태 변경 노드를 이용을 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 형태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종속 변수로 도 변경이 됩니다.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 여기 형태 변경 배우셨으니까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이산형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월별로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노드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룹화 노드를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노드의 그룹화, 여기에 노드가 있고요. 그룹화 노드를 끌어다 놓고 다시 형태 변경해서 그룹화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룹화에서 그룹핑 변수를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걸 통계를 낼 건지를 지정을 하시는 그런 속성 지정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월별로 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월을 그룹핑 변수로 해서 클릭해서 위에다가 그룹핑 변수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옥회수 농도와 그 다음에 옥회수 처리량, 옥회수 1 제거량을 네, 이렇게 해서 3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통계치를 뭘 볼 건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월별로 농도, 처리량, 제거량을 볼 건데 쟤네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평균을 볼 거냐? 최소값, 최대값도 볼 거냐? 범위 최소, 최대 있으니까 범위는 보지 말고 농도 나쁜 거니까 최대값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균과 최대값을 이렇게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출력 노드에서 화면 표시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1, 2, 3, 4, 5, 6, 7, 8, 9 별로 각각의 며칠씩을 우리가 통계를 낸 건지 G카운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회수 농도의 민이 붙은 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값, 맥스가 최대값,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농도, 그 다음에 옥회수 처리량, 그 다음에 1 제거량 이렇게 세트로 해서 평균과 맥스 값을 보여주는 이런 값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뭐별로 어떤 통계를 볼 건지가 설계가 되시면은 저희 그룹화 노드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체크를 하셔서 통계치를 내보시면 좀 더 쉽게 데이터들을 통계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리드로만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차트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된 거를 제가 차트 노드에서 바차트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차트를 가지고요. 변수를 평균치만 한번 보죠. 평균 처리량 제거량 그래서 평균치들만 한번 옥회수 농도 평균, 옥회수 처리량 평균, 그다음 옥회수 1 제거량 평균 해서 실제로 라벨을 우리가 월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옥회수 농도는 워낙 작아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1월은 이게 처리량과 1 제거량 분포가 이렇고 3월은 뭔지 모르지만 연두가 제거량이니까 제거량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차트를 이용을 하셔서 어떤 시리즈를 놓고 이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를 이렇게 쉽게 바차트를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레포트를 이렇게 붙여서 제출을 하셔서 우리 월별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차트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2분이 남았는데 활용 예제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오늘 다 같이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스스로 보완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교환에 있는 내용들은 데이터 전처리 및 가시화의 전처리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 노드별로 어떤 식으로 노드별로 어떤 식으로 실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파일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2차 파일하고 프로젝트 파일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사실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셨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시마이너에 어떤 기능이 있지? 라는 것 정도는 좀 요거 보시면서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실제 쓰셔야 될 때 요걸 기초로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속상하려고 하는데 많이 어려우셨나요? 뒤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네. 이게 왜냐면 온도는 너무 같지 않아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노드 상태에서는 컨트롤 Z든 이거 이제 리뉴얼하면서 기능을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요 버전에서는 지금 컨트롤 Z는 없는데 수식 편집기에서는 컨트롤 Z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변수에 편집을 보시면은 제가 공간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컨트롤 Z 하면 Z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요거까지는 여기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한 걸 좀 리뷰를 집에서 하려면 네. 사실은 이제 자료를 보면 시간이 진짜 설명하신 거가 기억이 안 나서 네.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네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시게 하려고 일부러 막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문제 이게 지금 머리에 들어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저는 교환을 저희가 이제 PDF로 기초를 해드렸고 그 교환을 따라하기 식으로 이렇게 표시까지 다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네네 보시면은 네, 하여튼 여기 오후 시간에 식사하시고 졸리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끝내고 한 10분 정도 쉬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 실무 분석이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